정압 필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압 필터는 어떻게 하는 게 정압 필터라고 했어요? 0을 보낼 때는 심볼이 이렇게 생겼고 1을 보낼 때는 심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0을 보낼 때는 이런 심볼이고 1을 보낼 때는 이런 심볼이다 라고 하면 이게 날라올지 둘 중에 하나가 날라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RT가 수신됐을 때 여기 HT예요. HT를 이게 대칭이 돼가지고 영을 보낼 때는 이런 심볼이고요. 1을 보낼 때는 이런 심볼입니다. 그러면 RT가 되면요. RT가 되면 여기에 이런 거예요. 0을 받는 것과 1을 받는 필터를 두 개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0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Y축 대칭을 해가지고요. 심볼 주기만큼 이동시켜놔요. 그래서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는 Y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주기만큼 딱 이동해 놓으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걸 딱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수신 데이터가 들어오면 0이나 1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0이나 1이 들어오면 얘 0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니까 얘가 이거하고 이게 딱 매칭이 되면 T가 한 심볼 주기가 될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이런 애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도 이거 합시다. 이게 1은 이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1이면 얘를 Y축 대칭해서 딱 이동시키면 여기에 이걸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가 0 아니면 1이 들어갔을 때 이게 들어오면요. 이게 들어오면 얘는 T가 될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얘는 최대값이 안 나와요. 최대값이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요. 이게 들어오면 얘는 역시 T가 될 때는 여기는 최대값이 나오는데 얘는 최대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언제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이게 더 크네 라고 하면 이 값이 1이었을 거다. 이게 더 크면 들어오는 값은 0이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T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HT가 이 수신 신호가 XT라고 한다면, ST라고 한다면, 이게 S의 T-T.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이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측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압 필터 이야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요.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거요. 이게 뭔데라고 하면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를 Y축 대칭을 먼저 해요. Y축 대칭을 해가지고 심볼 주기만큼 시간 전이를 시키면 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니까 HT를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T가 TB가 되는 이 순간에는 어쨌든 이 신호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는요. 이렇게 생긴 애는 얘를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놓고 심볼 주기만큼 이동하면 이 그림이 나오나요?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하고 이걸 컨볼루션을 하면요. 컨볼루션을 하면 역시 T가 TB가 되는 이 순간에는 최대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있으면 얘를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심볼 주기만큼 이동시켜 놓으면 이게 나오나요? 이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하고 이걸 컨볼루션 시키면 역시 T가 TB가 되는 이 순간에는 최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거든지 들어오는 신호를 Y축을 대칭을 시켜가지고 심볼 주기만큼 이동시키는 것을 HT로 사용하면 이 HT를 그렇게만 만들어 쓰면
그렇게 만들어 쓰면 T가 TB가 되는 순간에는 그 신호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값이 나와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이 나와서 그 최대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1이다, 0이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다, 0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정압 필터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압 필터를 사용을 하면요. 사용을 하면 이게 오류 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더라고요. T가 TB가 되는 순간에 1인지 0인지 판단을 하면 오판 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최소화시킬 수 있더라. 그게 주 내용이죠. 그죠? 정압 필터의 오류 확률을 해가지고, 정압 필터의 최적 인계값은, 신호 판별을 위해서 최적 인계값은 입력 신호의 반이 되는 지점을 사용을 하면 되더라.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때요. 이 신호를 어떻게 해 놓는다고요? 이게 HT인데, HT를, 이 신호를 Y축 대칭을 해서 심볼 주기만큼 이동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Y축 대칭해서 심볼 주기만큼 이동시켜 놓더라. 이런 형태를 썼던 거. 그리고 이건 S1T, S2T. 그래서 보내는 심볼이 이진일 때는 0, 1 이것밖에 없으니까 정압 필터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 필요해요. 근데 사진을 보내면 00, 01, 10, 11 네 가지 상태잖아요. 그죠? 네 가지 모양이면 정압 필터도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니까 이런 형태라서 이게 진수가 커지면 정압 필터를 써서 사실 수신하기가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 펄스 존재 판별 시점에 상광기를 쓰는데 상광기는 그냥 이거요. 이 정압 필터는 송신에서 보내온 신호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상광기는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신호를 받으면 XT를 받으면요. XT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XT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복원시켜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는데 컨주게이트 곱을 합니다. 이게 크기를 얻을 때는 항상 컨주게이트 곱을 하죠. 그럼 컨주게이트 곱을 해가지고 주기적분하는 거예요. XT의 제곱이죠. 그죠? 이걸 계산하면 이건 이 심볼의 에너지가, 이 신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한 심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볼 에너지가 나오고 그때 T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더라는 거예요. 정압 필터에서도 여기가 T가 TB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심볼 에너지가 나와요. 심볼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심볼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압 필터하고 상광기는 중간 과정은 다르지만 T가 TB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이 시점에서만큼은 두 개는 같은 결론을 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압 필터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그죠? 그래서 상광기 및 정압 필터의 특성이 등가직이더라. 이건 T가 TB일 때입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펄스의 파형이나 펄스의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대신 이게 1인지 0인지 판단하는데 오판을 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단지 펄스의 존재 유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펄스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신호대 잡음비의 크기의 비율을 최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정압 필터더라. 그래서 오판 확률을 최소화시켜주더라. 정압 필터의 특징, 입력 신호에 정압되더라. 그래서 입력 신호의 파형에 의해서 유일하게 정의되어지더라. 입력 신호에 정압시키는 선형 시블밴 필터가 정압 필터더라. 그래서 입력 신호의 ST를 시간 축성해서 반전시키고 마이너스 T로 만들고 그래서 ST가 있으면 ST를 먼저 S에 마이너스 T를 하고 그 다음에 심볼 주기만큼 이동시키니까 T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T 이렇게 지연시킨 임펄스 응답이더라. 그래서 XT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XF는요. 이건 S 컨주게이트의 오메가죠. 그죠? 천이 된 거니까, 예, 마이너스 J 2파이 F T. 이런 형태의 전달 특성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의 비례 변환이 그냥 이거다.
이렇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정압 필터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순간에 수신 신호대 잡음비를 최대화시키더라. 그래서 필요한 신호는 강조하고 잡음을 억제시켜서 오류 확률을 최대한 감소시킨 이진 신호의 판정이 오류가 없도록 도와주더라. 즉 이진 펄스 신호를 오류 없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형 필터더라. 근데 이 정압 필터를 써도 ISI는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ISI에는 시작하더라. 신호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가 가장 큰 순간에 샘플링 시간을 맞추게 되므로 인접 심볼들의 에너지가 넘어오기 쉬워서 간섭에 취약하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정압 필터가 전송되는 심볼 파형이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심볼 파형이 주어져야 되는 경우예요. 심볼 파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경우에 표본화기의 출력에서 신호대 잡음비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된 선형 율팍이다. 그래서 정압 필터는 이걸 미리 설계를 해놓은 필터하고 들어오는 신호를 컨볼루션해서 만드는 데 반해서 상관기는 신호를 곱해서 적분해가지고 딱 주기 T가 되는 시점에서 이게 T가 되고 T가 되는 이 시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 판별에서는 오류 확률은 똑같이 되더라. 그래서 미리 심볼을 알아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오는 거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게 회로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이게 수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하니까 거의 대부분 정압 필터 이야기하면 실제로 정압 필터를 쓰는 경우보다는 상관기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더라. 그래서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은 자기 자신하고만 상관값이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전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잡음이며 또한 더해지는 잡음으로서 확률 밀도 함수는 가우시안 부부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봐주시고요. 어쨌든 상관기에서 요겁니다. 정압 엽학이란 전송되는 심볼 파형에 주어지는 경우에 표본화기 출력에서 신호대 잡음비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된 선형 엽학이다. 이런 정압 엽학의 임펄스 응답은 신호를 뒤집고 심볼 지속 시간 TB만큼 지연시킨 것으로서 임펄스 응답이 최대에서의 날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임펄스 응답이 요구되더라. 그리고 최대 SMB는 N0분의 2B하고 같은 이런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압 엽학기는 수신 신호 RT에 전송되는 신호를 ST를 곱하고 심볼 구간에 걸쳐서 적분한 적분한 다음과 같은 상관기로도 구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이죠. 그러면 읽어봅시다. 이진 신호 검출에서 상관기하고 정압 필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맞죠? 그죠? 다중경로로 수신된 신호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이것도 맞아 보이죠? 근데 이게 다중경로로 수신된 신호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제대로 한다. 이런 거 하고는 다중경로로 수신됐다는, 일단 이 단어도 좀 이상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신호가 날라왔을 때 그 신호에서 뭘 써가지고요? 정압 필터를 써가지고 T가 TB가 되는 시점에서 검출을 했을 때 오류 확률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SMB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표본화기 출력에서 SMB가 최대가 된단 말은 T가 TB가 되는 그 시점, 이 샘플링을 하는 시점, 여기 이 스위칭을 하는 이 시점에서 SMB가 최대가 되는 거지, 신호 자체의 SMB를 최대가 한다라는 그런 의도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2번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중경로로 수신된 형태에서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뭐 다르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함부로 틀렸다고 하기는 좀 불편한 값이죠. 근데 1번이 맞으니까 1번을 한 건데, 2번은 어떤 보기에서는 또 맞는 보기로 나오는 형태도 있어요. 거의 유사하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2번은 그냥 지금 보류해 놓으세요. 이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보류로 해 놓으세요. 노치 필터는 정압 필터의 하나다라고 했는데, 노치 필터는 대역소거 필터를 노치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대역 소급 필터를 노치 필터라고 하니까 뭐 정압 필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전송되는 디지털 종류의 개수가 많을 때, 봐요. 정압 필터는 전송되는 디지털이 0, 1, 2진일 때는요, 정압 필터를 몇 개 쓴다고요? 2개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4진으로 쓰든 8진, 16진, 32진을 쓰면 필터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건 조금 불편하죠. 그죠?